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복 공격을 마쳤던 미즈놀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주식시장을 굉장히 내리누르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감기 걸려서 코맹맹 소리로 녹음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 나타냐 총리, 이란 할아버지, 바이든 할아버지. 제가 알기 쉽게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보시면. 자, 이번에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이전에 이미 섀도우 월, 그림자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뉴스에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드름직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시리아 정부군,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란의 꼬봉이들이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이, 무장단체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냐? 그럴 리 없죠.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했고요. 이란의 혁명수비대 대장을 비롯해서 요인들을 계속해서 암살하게 됐는데, 계속 이런 전쟁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란의 핵심 요인들이 암살당했을 때 이스라엘한테 너네들이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서서 1000발의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이스라엘의 아이론돔을 깨부시고 그 틈을 이용해서 막 드론과 낙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납치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최대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죠. 미국이 말립니다. 하지만 no. 그 지구상의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결사항전을 불태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하게 되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마스를 색출 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계속 무자비하게. 그런 과정에 뭐 병원에도 폭격을 하게 되고 민간인도 사상자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병원을 가장한 기지, 그 다음에 앰뷸런스 안에서 발견되는 이 무장단체들의 이 무기들, 의사 가운을 입고 행동하는 테러리스트들, 뭐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 이번에 시리아 영사관을 폭격한 거에는 굉장히 여러 수를 염두에 둔 일명의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했다고 하는 것은, 영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란 영토예요. 영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LA에도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미군이 있죠. 거긴 대한민국 땅 아니에요. 미군이에요. 즉 시리아의 영사관, 왜 시리아냐? 시리아가 이제 꼬봉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란 시리아의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도 죽이고 폭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섀도우 전쟁의 룰을 깨고 선을 깨고 드디어 이란의 본토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였던 거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란을 전쟁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되면 완전히 지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심하던 끝에 13일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딱 지난주죠. 주말에. 근데 재밌는 것은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미국에다가 다 알려줍니다. 우리 이렇게 구형 로켓 드론 몇 발 쏠 거고 탁탁탁 할 거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돼요. 그랬더니 초음속 미사일은 막지를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야, 이란의 미사일 무기가 이렇게 발전했어? 다시 공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네타냐후가 바이든하고 전화통화 끝에 갑자기 재보복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뜨게 되죠. 뉴욕타임스에. 그러다가 좀 이따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런 결정이 난 게 없다. 월요일 정도에 결정할 거다. 공격하기로 복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일절 비밀에 감춰지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주말에 공격이 오갔기 때문에 주말 정도에 또 뭐가 있겠지라고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 새벽에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재보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게 되면 이란이 10배로 갚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본토 공격할 때. 근데 이란이 갑자기 우리는 공격받은 적 없다라 그래요. 아니, 미국의 ABC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나오는데 왜 이란은 갑자기 공격받은 게 없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게임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받은 걸 있다라고 공언을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지역이 등장하는데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는 여러분,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에는 지금 라파 난민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 난민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또 한 가지 맞습니다. 하마스.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마스가 지금 다 라파에 몰려가 있어요. 밀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파를 공격해서 저기 숨어있는 하마스를 때려 죽여야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것을 계속 허락해주고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라파에는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난민촌이었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가 바이든한테 계속 쪼르게 되죠. 협박도 하고 쪼르기도 하고. 미국도 계속해서 기억나시죠? 보복할 때 너가 보복하면 미국이 안 도와줄 거다. 하지 마라. 아마도 네타냐후는 미국한테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좀 확실한 미국의 지원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그것까지는 들어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너무나 강성적인, 너무나 강하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네타냐후 정부보다는 좀 적당한 선에서 저쪽 팔레스틴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조금은 유화적인 조금은 온화한 그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축이 기울어지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으로도 너무 힘이 기울어지는 것도 원치도 않고 이란과 이쪽에도 너무 기울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너무 강하거든요. 궁지에 몰리게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자기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아들은 망나니 짓 하게 되고 하마스 전쟁에서 포로들은 거의 다 살려오질 못하게 되고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라파 쪽에 있는 하마스 이거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게임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는 걸로. 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키지 못해서 전 세계 리더로서의 미국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추가되면서 지금 재선에 빨간불이 좀 켜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 현지에서 반유대주의 대규모 이게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대학 간에서 얼마 전에 USC에서 졸업생 연수도 취소되고 구글들의 항명. 이 구글들의 항명이 뭐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며칠 전에 했던 건데요. 구글에서 근무하는 팔레스틴 직원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지금 구글 CEO 사무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여기 나오죠. 엔터드 CEO 오피스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정부와 맺은 1.2 빌리언짜리 계약을 취소해라. 취소해라. 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렸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시위 대학생이 무더기 연행. 좀 전에 나온 3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대학가 반유대 정서 확산. 여러분 이게 다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이게 다 표인데 표가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지금 보이는데 바이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파리 건물에 유대인 좌표 찍기, 세계에 번지는 반유대주의. 별로 안 좋아하죠, 주씨들. 자, 저는 제가 이제 라파에 대한 이 기사들을 쭉 처음에 읽었을 때 오늘 말고 이번 주 중에 저게 정말 사실일까 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한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침까지 라파 공습, 어린이 포함 9명 사망. 사실이었던 거예요. 오. 하마스, 카타르서 거점 이동 검토 중. 오.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란 본토박 포와 이어져 시리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이란이 공격받은 거 없다라고 부인할 때 이스라엘 공격은 애들의 장난 수준이다. 추가 공격엔 최고 대응. 아니 공격받은 거 없다면서 또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계속 아침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란 연계 이라크군의 기지서 폭발. 미국, 이스라엘은 부인. 이런 속에 조사 착수. 이라크에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예요. 이스라엘 아침까지 라파 공습, 어린이 포함 9명 사망. 자, 이스라엘이 20일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하면서 어린이 등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다. 라파는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도시로 팔레스타인이 통제하고 있다. 쭉 보면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에부터 이날 오전까지 가자지구 라파 지역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 공습이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공을 받아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격퇴를 위한 라파에서의 지상전개를 고집해왔다.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잠잠해지나 싶었던 라파 공습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18일 이틀 전이에요.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라파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더 이상 이란과의 확전 안 할게. 재보복 안 할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백악관은 당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은 라파 내 하마스의 퇴폐라는 공동의 목표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맞죠? 알자지라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던 곳에 대해 난민 가족이 다수인 도시의 북부, 동부, 서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라파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 팔레스타인 서부 소안지구의 난민촌 누르샴브 지역에서 무장세력 1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40시간이 넘는 교전 동안 테러리스트 10명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이번 공습에서 군인 8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가에 번지는 사건들. 자,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렇죠? 자, 6시간 전에 들어온 이런 와중에 또 전 세계의 시선이 중동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되게 불안하죠. 무기 공급이 안 되면 올해 말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지금 기사도 막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오늘 6시간 전이에요. 러시아의 석유 전력 인프라를 이딴 공격했다. 드론 50대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또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도 미국과 서방 세계를 향해서 우리 안 도와주면 이제 끝장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서방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좀 이제 휴전했으면 좋겠고 서로 좀 타협해서 휴전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와중인 거죠. 일단 이스라엘은 자, 이 영사관 폭격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냈습니다. 라파를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암묵적 합의. 그렇죠? 자, 이란도 바이든의 재선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반유대주의의 그 정서에 불을 지피고 있으면서
전면전을 이 둘이 하지 않았던 것은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쟁 속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뭐 이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항공모함이 중동이 해협으로 쫙 가기만 해도 바짝 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정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 속보를 통해서 정리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이스라엘도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는 모습이고요. 더 이상은 그렇죠? 그리고 최근 지금 이란이 계속 발표하고 있는 우리 공격받은 적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그거는 우리는 확전을 원치 않는다. 그럼 늘 이빨은 크게 까죠. 그래도 공격하면 더 크게 공격할 거다. 그렇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이 사태를 그냥 또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끝장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가 이란을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네.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네. 우리가 너네들 여기서 너네는 이란이야. 이란을 너네를 대신해서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전면전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안 도와줘?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또 되게 난감한 위치에 몰리게 되는 거죠. 자, S&P 500 지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요일의 모습이고요.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금요일, 이게 일주일. 뭐를 발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반도체와 빵 주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S&P 500 지수들은 그나 큰 변화가 없었어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정말 시장을 누르는 강력한 이슈였다고 한다면 이게 다 온통 시빨건색이 됐어야죠. 일주일 동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의 이슈가 바로 이 반도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시장을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는 놈만 갔던 반도체와 빵 주식한테만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보다도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뭐 SMCI 슈마커가 20%가 빠지는 그런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 결과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저 중동의 뉴스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가다가도 저기서 뭔가랑 빵 터지면 급락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와 변화되는 일들이 있으면 속보 뉴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자 이제 본격적인 종목 선정에 대한 시리즈를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